한국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로 알려진 르노 자동차. 국산차 하면 빠지지 않기에 삼성 자동차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르노 자동차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역사가 120년이나 되는 족보 있는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르노 자동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르노 자동차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 르노의 시작. 1899년 루이 르노와 마르셀 르노, 페르난도 르노 삼형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르노 자동차인 르노 부아트레트였죠. 이 자동차는 1898년 12월 24일 파리 몽마르트 언덕을 오르내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혁신적인 직분사 변속기 타입 A를 탑재한 이 차량은 괜찮은 성능을 자랑해 당일 밤 12건의 첫 주문을 따내게 됩니다. 이듬해 삼형제는 6명의 직원과 함께 소시에테 르노 프레레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르노의 시초가 된 기업이죠. 두 번째 사실, 세계 최초의 세단. 세계 최초의 SUV는 쉐보레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르노는 세계 최초의 세단을 설립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철판 지붕과 유리창이 달린 상자형의 차체를 자동차에다 씌워 눈, 비, 바람을 맞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었죠. 이렇게 1899년 루이 르노가 개발한 부아트레트를 개량해 세계 최초의 투도어 세단인 르노 타입 B가 탄생하게 됩니다. 르노 자동차가 세계 최초의 세단을 개발한 회사라니 참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사실, 르노의 승승장구. 르노 삼형제가 만든 부아트레트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세단 르노 타입 B 역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르노는 세계 최초로 차량 구동계에 기어를 사용하는 직접 전동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자 차량의 조작성이 월등히 좋아졌고 1909년 런던 택시의 절반, 파리 택시의 3분의 2가 르노사의 차량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렇게 1910년대 르노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실, 전차의 혁신을 불러온 르노가 승승장구하던 도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르노는 기존에 갖춘 설비를 토대로 군수품을 제조하게 되었죠. 그렇게 르노가 개발한 경전차 FT17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탱크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 영향력 있는 탱크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360도 회전식 포탑을 장착한 탱크였으며 전방에 승무원이 탑승하고 뒷부분에 엔진, 돌출한 무한궤도 방식의 기본 구조를 갖춘 탱크였죠. 이 탱크의 유전자는 21세기의 전차에까지 접목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르노 FT17은 1918년 대개전투 당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평과 함께 자동차 회사 르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르노의 위기. 르노 자동차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고 명전차인 FT17 전차, 탄약 등 군수산업에 손을 내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쌓게 됩니다. 14에이커의 땅에 4,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르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면서 르노의 공장이 나치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군을 위한 군수 물자를 생산하게 되었죠. 나치는 탱크 생산을 원했으나 르노를 경영하던 루이 르노는 이를 거절합니다.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나치를 위한 트럭 등을 생산하게 되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도왔다는 이유로 르노 설비의 80% 대부분의 시설이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창업자인 루이 르노가 감옥에 수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르노는 거의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여섯 번째 사실, 국유화된 르노. 루이 르노가 사망 후 르노 자동차는 1945년 남아있는 자산을 프랑스 정부가 몰수하여 국유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영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국영기업으로서 르노는 전쟁 후 세계 경제 호황을 맞아 40년대 말, 50년대 최초의 후방 엔진 모델인 다 CV,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최초의 일상용 자동차인 르노4, 10년 이상 프랑스 컴팩트카 1위를 지켜낸 르노5 등의 소형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실, 르노와 지프. 르노는 해당 성공의 여세를 몰아 1979년 미국의 AMC를 인수하여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80년대 초 세계 경기 불안과 미국 시장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르노는 1984년 15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르노는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87년 AMC를 크라이슬러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근데 크라이슬러에 매각한 AMC가 지금의 지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르노가 지프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노가 지금까지 AMC를 갖고 있었다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덟 번째 사실, 르노의 민영화. 르노는 국영화된 지 45년 뒤인 1996년 반세기 만에 민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르노사의 보유 지분을 점점 축소해갔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미국, 독일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온 데다가 80년대 일본, 90년대 한국의 저렴한 자동차 판매로 경쟁력이 뒤지면서 입지를 상실해갔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 특유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지속한 탓에 누적 적자가 640억 달러에 이르게 되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확실한 점은 르노가 민영화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르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르노 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지분의 15%를 보유한 프랑스 정부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사실, 르노와 삼성 자동차.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솔선수범하여 만든 자동차 회사 삼성 자동차. 하지만 SM5 출시를 앞에 둔 시점에서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삼성 자동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 뒤 르노가 삼성 자동차의 자산을 인수하여 2000년 9월 1일 르노 삼성 자동차로 출범하게 되었죠. 현재 한국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는 2016년 하반기부터 르노 그룹의 SUV를 전담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르노 시험센터를 대구에 유치할 정도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위상이 있다고 하네요. 무튼 삼성 자동차가 만들어진 덕에 르노 삼성의 자동차 SM3
SM3, SM5, SM6, SM7, QM6를 국산차로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차종이 국산차는 아닙니다. QM3나 클리오, 마스터는 OEM 수입차로 판매되고 있죠. 이 차종들은 엄밀히 따지면 외제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번째 사실, 초거대 다국적 기업 르노. 한국에선 르노 자동차를 삼성자동차의 명맥을 이은 자동차 회사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 자동차가 속해 있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려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규모죠. 2019년 기준 1년 판매량이 폭스바겐이 1097만 대로 1등, 토요타가 1074만 대로 2등,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1016만 대로 3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GM이 771만 대로 4등, 현대기아가 719만 대로 5등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르노는 프랑스 회사, 닛산, 미쓰비시는 일본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기업 연합이 생겼냐고요? 1999년 일본의 버블 붕괴야 901 운동 여파로 닛산이 파산을 앞두고 있을 때 르노가 인적,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닛산의 주식을 44.4%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 경영량이 온 미쓰비시에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자금을 지원하며 르노가 대장격인 연합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현재 르노보다 닛산이 시가총액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르노는 참으로 현명한 투자를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르상세의 르를 맡고 있는 르노 자동차, 이전엔 SM6, QM6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최근에 XM3라는 차종이 나오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 회사입니다. 한번 개발하면 10년씩 우려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가끔 한 번씩 빡 하고 멋들어진 차량을 뽑아내주는 르노 자동차,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처말남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